안녕하세요. 데코쌤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는 목재를 재단하기 위해서 치수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재단된 목재를 이 공간 박스에 다듬고 부착을 해서 리폼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먼저 재단된 목재를 사포로 살짝 다듬어 줍니다. 사포는 150방, 지금 단계, 처음 단계에서는 한 150방 정도로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 이 사포는 새거를 사용할 때는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사포하고 서로 문지르고 비벼서 날을 충분히 죽인 다음에 사포 작업해 주시고요. 사포는 많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목재는 아무리 지금 단계에서 완성 단계처럼 매끈하게 사포 작업을 하셔도 페인팅을 하게 되면 또다시 표면에 나무가 살아 올라오기 때문에 또다시 사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큰 가시래기 없애주는 정도로 살짝만 사포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사포 작업을 하실 때는 나무 결과 반대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나무 결 방향대로 사포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짝 사포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일 먼저 재단된 목재 가운데 스프러스 판재 19T로 재단한 다리가 될 판재입니다. 지금 30mm 짜리 하나, 50mm 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이렇게 기역자로 접합을 해서 다리를 만들어 줄 건데, 컴프레셔와 에어타카가 있으면 그냥 요 접합면에다가 본드칠을 한 다음에 그냥 25mm 핀으로 박아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기계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와 목공 본드로 접합을 할게요. 양면 테이프는 너무 두껍지 않은 거, 얇은 거를 준비를 하셔서 군데군데 좀 붙여주세요. 다리 길이가 기니까 한 4개 정도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나머지 빈 공간을 목공 본드로 칠해 주시고 접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양면 테이프를 중간중간에 힘 받을 위치 정도에 부착을 해 주시고 그 빈 공간을 목공 본드로 칠해준 다음 다리를 접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본드가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본드가 묻어 있으면 나중에 페인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튀어나오면 좀 닦아 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접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 세트 4개 접합할게요. 네, 스프러스 19T짜리 30mm 폭과 50mm 폭을 기역자로 양면 테이프와 목공 본드를 이용해서 접합을 시킨 후 2세트씩 이렇게 높이가 같은 나무를 겹쳐서 집에서 고무장갑 재활용들 많이들 하시는데 윗부분에 고무장갑 윗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밴드보다 훨씬 힘이 좋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건조되는 동안 나무가 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다리 접합에 건조되는 시간 동안 이 공간 박스의 안쪽이 지금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제일 아래 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엉망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바깥쪽에 나무를 더 떼고 나면 안쪽에 페인트 칠하기가 조금 힘이 드니까 페인트 칠을 한번 살짝 해줄게요. 이거는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고, 안쪽에 뭐 페인트 칠 하기 싫은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는 작업입니다. 그냥 터치를 넣어서 수성 페인트 백색으로 한번 살짝 칠해줄게요. 네, 공간 박스 안쪽에 페인트 칠 한번 해주었고요. 이제 전면부터 재단한 목재를 부착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올려만 놨더니 자꾸 나무가 떨어져서 제가 양면 테이프와 목공본드를 이용해서 살짝 접합을 하였습니다. 원래 목공 작업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 순서가 다리는 다리대로 먼저 고정을 시키고, 또 재단한 가로바끼리 작업을 쭉쭉 해나가는 이런 순서인데, 지금 저희는 나무를 다 재단을 해와서 이 나무를 이 나무의 길이에 맞춰서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순서를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일단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이 스프러스 50과 30짜리 각을 기역자로 꺾어서 만든 이 다리를 먼저 50이 앞으로 오는 게 이쁘겠죠. 이렇게 먼저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먼저 제일 먼저 이 세로에 다리를 먼저 부착을 한 후에 재단한 이 가로바가 안 맞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래 위에. 그래서 첫 번째 이 다리를 부착한 다음에 이 가로바를 먼저 부착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 반대쪽 다리를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면에서는 지금 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 틀이 되는 이 문 사이즈를 올려놓고 간격을 봐가면서 부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리는 다리대로 먼저 부착을 하는 게 아니라 1, 2mm만 오차가 나도 사실 이 가로바를 집어넣기가 힘이 드니까 아무리 꼼꼼하게 실측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해서 재단을 해도 내가 가진 줄자와 또 업체에 사용하는 줄자가 1mm씩 오차가 날 수도 있고, 또 재단을 하다 보면 톱날 두께에 밀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준이 되는 다리를 부착을 하고, 그 다음 가로바 아래 위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반대쪽 이 다리를 부착을 하면 됩니다. 부착은 양면 테이프와 목공본드를 이용해서 부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윗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공간 박스 면과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서 부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면에 나무를 부착해 볼까요? 나무 부착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앞면에서 부착을 할 때 그 나무가 지금 다리가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 가로바를 먼저 부착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들어가는 미성합판 제일 얇은 거 일단 넣어 주시고, 위치를 다 잡아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너에 나무 각이 들어가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순서로 해서 나무를 양면 테이프와 목공본드를 이용해서 부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패가 있으시면 이런 바에 양쪽 옆면은 대패로 한번 살짝씩 날려주시면 훨씬 매끈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미성합판 얇은 것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이 각이 닿는 부분은 대패질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직각으로 마감되는 게 깔끔하고, 중간에 매지 효과 주는 줄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패가 있으시면 한번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양면 테이프를 중간중간에 붙였고, 그리고 이렇게 본드를 칠하였습니다. 양면 테이프 붙인 면에 제일 위에 가로바 직각으로 닿는 부분은 제가 대패질을 하지 않았고요. 요 면 한 면만 대패질 살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 잡아 주시고요.
위에는 윗면과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바 위치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미성합판 그리고 다리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옆면에 다리를 부착하겠습니다. 윗면에는 상판이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마감선을 좀 잘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약간씩 움직여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네, 옆면 이렇게 해서 부착하시면 되고요. 옆면은 반대쪽에 한 면이 더 있죠.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수성 페인트 내부용 백색 무광이고요. 여기에 물을 조금 섞어서, 물을 약간만 섞어서 나무를 덧댄 부분 전체에 한번 칠해 줄게요. 붓질을 하실 때는 가로 세로 방향으로 칠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나무 결 방향으로 해서 전체에 마감을 해줍니다. 농도는 너무 연하지 않고, 예, 나무는 색깔이 마르고 또 사포질을 하면 나중에 더 조금 밝아지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한번 칠해줍니다. 네, 앞면과 옆면 목재를 덧대준 부분에 수성 페인트 내부용 백색으로 물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제가 아직 접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판은 컬러를 짙은 밤색으로 전체 투톤으로 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래 부분에 흰색을 칠할 때 또 보양 작업을 해야 되고 해서 아직 목재를 고정하지 않았고 아랫부분부터 먼저 화이트로 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판을 부착을 할게요. 네, 상판에 스프루스 판재로 재단한 거 부착을 해 볼게요. 처음에 계산을 할 때 좌우 날개를 다리에서 30mm씩 빼주었고요. 그리고 앞뒤는 이 다리에서 25mm씩 빼주었죠. 그래서 통으로 나무를 재단하시는 분들은 그냥 통으로 30, 25 여유 계산하셔가지고 다리 코너 맞춰서 덮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분을 해서 재단한 분들은 이렇게 30, 30, 25 정도 표시하셔가지고 앞에서부터 코너에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순서대로 붙여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목재를 부착하실 때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본드를 사용해서 금방 이렇게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밀리거나 하기 위해서,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양면 테이프와 목공 본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OT나 4.5T 같이 얇은 합판 같은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 사용 안 하시고 그냥 목공 본드만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얇으면 자칫하면 휘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굳이 또 양면 테이프를 병행을 안 하시고 목공 본드로만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작업 속도가 조금 더 더뎌서 그렇지, 목재가 목공 본드로 완전히 접착이 건조가 돼서 고정이 된 후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판 부착할게요. 예, 이렇게 코너에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네, 대패를 이용해서 상판 가장자리 라인 한번 살짝 밀어줍니다. 네, 그리고 전체 사포로 살짝 다듬어 줄게요. 네, 상판은 아크릴 컬러 짙은 밤색에 물을 좀 많이 섞어서 묽게 해서 칠해 주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짙은 색으로 진하게 칠하지 마시고 아크릴 컬러는 붓으로 많이 쓸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칠해줄 때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해서 농도 보시고요. 조금 연하다 싶으시면 한 번 더 발라주셔도 됩니다. 네, 상판에 아크릴 컬러 짙은 밤색으로 칠을 해서 완전히 건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수성 백색 페인트로 칠한 부분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220방 사포 고온 사포로 사포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표면이 까실까실하게 올라온 나무를 전체 사포를 해서 좀 매끈하게 다듬어 줄게요. 그리고 대패가 없으신 분들은 모서리 부분에 사포 작업을 해서 좀 더 매끈하게 전체 다듬어 줍니다. 화이트 부분을 먼저 사포한 다음에 나중에 상판 브라운 컬러 사포 작업해 줍니다. 네, 표면이 매끈하게 사포 작업이 다 되었으면 이제 전체 수용성 바니쉬로 코팅해 줄게요. 수용성 바니쉬 반광으로 칠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흰색 페인트 칠한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전체 수용성 바니쉬로 코팅해 줍니다. 네, 수용성 바니쉬 반광으로 코팅하여서 마감하였습니다. 좀 더 매끄러운 표면을 원하실 때는 코팅젤을 한번 칠하시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고온 사포로 표면을 한번 다듬어 주시고 다시 코팅젤을 올려 주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을 때 훨씬 매끄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공 작업을 더 해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코팅 작업을 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무의 색감이 올라오면서 이런 크림색 톤이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몸체 완성하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재단해 놓은 문을 또 디자인해서 만들고 또 문을 부착하는 과정을 보여드려서 이 전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